이럴 때 편두통으로 진단받고 편두통 약물을 복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큰 호전 반응이 없고 또 우리 평상시에 목 어깨 쪽에 뻐근한 통증을 가지고 계시거나 심할 때는 우리 날개 쪽지나 팔 쪽으로 불편 증상이 오시는 분들이라면 경추성 두통을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수진입니다.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경추성 두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경추성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첫째, 근육과 근막의 문제, 둘째, 인대와 힘줄의 문제, 셋째, 신경의 문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긴장성 두통입니다. 두개골 주위의 근육이 오랫동안 긴장하게 되면 근육에 공급되는 혈류에 장애가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생겨나게 되고 또 이 물질들이 근육을 다시금 수축시키는 이 악순환으로 인해서 두통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회생활을 가장 많이 하는 30대에서 그 유병률이 가장 높은데요. 침치료에도 가장 잘 반응하는 두통이기도 합니다. 이 통증 유발점에 정확히 침으로 자침하게 되면 점프 사인이라는 움찔하는 반응과 함께 굳어있는 근육이 풀리게 됩니다. 두통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근육인 흉쇄유돌근은 비록 목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그 연관통이 얼굴과 머리로 나타나는데요. 이 흉쇄유돌근은 두 갈래로 분지를 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통증 유발점을 알아보면 먼저 흉골지는 이 눈 주위, 특히 관자놀이 쪽에 두통을 일으키고요. 또 귀 뒤쪽에 통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긴장성 두통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근육이죠. 부수 증상으로는 결막을 충혈시킨다든지 또는 눈물을 과도하게 흘리게 한다든지 또는 안검 하수를 일으켜서 고개를 조금 들고 보는 습관을 만들게 하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쇄골지에 통증 유발점이 생기면 이마나 귀 주변의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자세를 바꿀 때 어지럽게 만드는 현기증이나 또는 울렁거리는 구역감을 일으키기도 하는 근육입니다. 이렇게 흉쇄유돌근의 통증 유발점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고개를 쭉 빼고 앞으로 오래 앉아있는 자세라든지 높은 베개를 베고 자는 습관 또는 고개를 한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또 오래 있는 습관, 부수적으로 만성 기침이나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 과음하는 습관과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자목이나 거북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 목 뒤를 따라 쭉 내려가는 판상근의 긴장이 있으신 분들을 매우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두판상근은 정수리 쪽에 두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두피의 모상건막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켜서 탈모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또한 경판상근은 목 뒤쪽을 뻣뻣하게 만들게 하고 잘 젖혀지지 않게 하기도 하고 또 눈을 침침하게 만들기도 하고 가끔은 눈알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심하면 안압을 올리게끔 하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인대와 힘줄이 이 뼈에 붙는 부착부를 골부착부라고 하는데요. 이쪽은 혈액순환에서 비교적 취약한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자극으로 인해서 한번 손상을 받으면 스스로는 잘 회복하지 못하고 이 만성화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이 해당 인대나 관절을 만졌을 때 압통이 나타나거나 연관통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주로 경추에서는 극상인대, 극간인대, 횡돌기관인대, 항인대 등이 늘어나거나 약해지거나 또는 섬유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해당 인대나 관절 쪽에 약침 치료를 추나와 함께 병행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신경이 눌리는 경우입니다. 이 목에서 머리로 지나가는 이 통로에 위치한 여러 가지 신경들이 디스크나 협착 등 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눌리거나 유착이 되게 되면 두통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 신경주위의 염증을 완화하기 위한 약침 치료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의원에서는 경추성 두통에 주로 추나요법을 함께 시행합니다. 원인에 따라서 근막이 굳어 있을 때는 이 근막을 풀어주고 약해진 근육을 강화하는 근육 이완 강화 기법, 늘어난 인대의 정상 긴장도를 회복시키는 인대관절성 스트레인 기법, 틀어진 관절을 교정하는 관절 교정술,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신경근막 이완술 등이 각자의 상태에 따라서 시행됩니다. 이 경추성 두통은 두통 중 가장 흔한 원인을 차지하는 두통입니다. 잘못된 자세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 완벽주의 성향이나 남에게 일을 잘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경우, 능력 이상의 일을 해내기 위해서 과도한 긴장을 지속하는 것, 수면 부족 등과도 연관이 많습니다. 이렇게 원인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편두통과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편두통은 욱신욱신한 박동성으로 두통이 주로 나타나고 또 두통과 함께 이 구토나 토할 것 같은 구역감을 동반하는 경우들도 많고 또 강한 빛이나 시끄러운 소리, 냄새에 의해서 두통이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는 초콜릿이나 소세지, 포도주 등과 같은 특정 음식에 의해서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추성 두통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면 뇌가 흥분해서 마치 편두통처럼 두통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편두통으로 진단받고 편두통 약물을 복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큰 호전 반응이 없고 또 우리 평상시에 목 어깨 쪽에 뻐근한 통증을 가지고 계시거나 심할 때는 우리 날개 쪽지나 팔 쪽으로 불편 증상이 오시는 분들이라면 경추성 두통을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통을 오래 겪으신 분들 중에서는 짧으면 몇 개월, 길면 몇 년 동안 이 두통으로 고생하시면서 약국이나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하였는데도 큰 호전이 없어서 대학병원에 가서 MRI나 정밀 검사를 찍어 보았는데도 특이 소견을 얻지 못하여 고통받다가 한의원에 오셔서 침치료와 추나요법으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빠른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에 취약하면서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래 댓글로 불편한 증상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잘 보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